앵커리의 똑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앵커리 이현경입니다. 마이 리틀 히어로 4화가 방송됐습니다. 매주 선물처럼 여러분께 다가가고 있는 임영웅 씨의 마이 리틀 히어로. LA 라이프가 바로 마이 리틀 히어로 4회에서 공개됐습니다. 임영웅 씨가 이번에 기획부터 섭외, 연출까지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놓으면서 프로듀서로 변신을 했는데요. 뮤직필름인 우리들의 블루스 메이킹을 소개하는 임영웅 씨 모습이 담겨졌습니다. 뮤직필름 로케이션을 정하기 위해서 검색을 막 하더라고요. 무언가를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한다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니까 하고 싶은 게 많더라 라면서 라이브 영상을 찍고 싶었고 그게 미국 풍경이면 어떨까 싶어서 의견을 냈다고 하더라고요. LA 명소를 막 검색하면서 자신의 영감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도시적인 이미지도 좋지만 조금 벗어나서 외곽의 분위기 좋은 황량한 사막을 찾아보고 있고 또 LA 다운타운에 위치한 곳인데 한 곳은 앤틱한 느낌과 도시적인 느낌이 어우러져서 괜찮은 것 같다. 또 영화 듄에 나왔던 사막처럼 모래사막에서의 감성이 내가 하는 노래와 잘 어울릴 것 같다라고 하면서 뮤직필름 장소를 찾는 장면이 나왔는데요. 임영웅 씨가 곡도 쓰고 유튜브 할 때도 다 임영웅 씨 아이디어잖아요. 시축 경기도 임영웅 씨 아이디어로 나왔고 이제 임영웅 씨가 자신만의 영감으로 자신만의 예술 세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출연하는 뮤직필름에 자신의 노래를 담은 영상이라고 하는 그릇을 어떻게 채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그 느낌과 머릿속에서 만들어진 느낌과 가장 유사한 장소들을 찾아내는 모습들이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 창작을 이어가는 사람에게는 쉬운 일만은 아니겠습니다만 보는 사람에게는 오롯이 임영웅이라고 하는 브랜드의 예술 세계를 맛보는 것 같아서 참 좋더라고요. 첫 번째 장소가 나왔는데 마이 리틀 히어로의 포스터에도 등장하는 하얀 순백의 의상을 입은 임영웅 씨를 볼 수 있는 바로 그 장소가 미국의 LA 시내가 한눈에 들여다 보이는 곳인데 생각보다 훨씬 더 감성이 있다면서 감탄을 했습니다. 이 제일 꼭대기에 도착을 하면서 엘리베이터도 멋있더라고요. 이겁니다 라고 하면서 본인 날씨 요정인 거 잘 알고 있더라고요. 사실 제가 날씨 요정이거든요 하면서 시내가 위에서 내려다 보이는 게 아니라 낮은 위치에서 다 보이는 바로 이 느낌을 원했다. 멋있다. 활짝 웃었습니다. 보통은 스태프들이 이제 준비한 세트에서 촬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임영웅 씨가 직접 장소를 고르고 찾아가서 처음에는 살짝 긴장한 모습도 화면에 보였었는데 이 수동 엘리베이터를 타고 옥상에 올라가니까 이 본인이 원하던 느낌과 일치한다는 표현을 막 하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바로 그 뷰다. 굉장히 만족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굉장히 섬세한 사람이고 아이디어가 많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신의 전경이 보이는 모습들이 다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원하는 느낌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여기 오면 딱 해야겠다 이거다 하는 노래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우리들의 블루스였던 거죠. 이 우리들의 블루스가 좀 쓸쓸한 느낌이 나는데 미국 옥상에서의 분위기와 날씨와 온도, 습도 이런 게 느낌이 좀 비슷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런 영감을 계속 받고 있고 그 머릿속으로 떠오르는 영감들을 곡이나 그리고 다른 모습으로도 계속 표현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느끼게 된 건 축구도 임영웅 씨에게는 음악과 같구나 라는 걸 알게 됐는데요. 축구장 찾은 모습이 마이 리틀 히어로 4화에 담겼습니다. 전체 일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정 그리고 때로는 어느 정도 중요한 일정이라고 설명하면서 축구하러 가는 모습이 보였는데 축구는 매주 한 번씩은 꼭 하려고 하는 편이라고 합니다. 미국에도 축구하는 분들, 축구에 열정이 많은 한인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연락을 해서 같이 경기를 하기를 했다고요. 그리고 함께 간 친구들을 소개해 줬는데요. 임영웅 씨가 영준 씨를 소개했습니다. K리그 프로 선수 출신의 영준 씨라고 하면서 축구를 함께할 친구를 소개했는데 미국에서 유학도 했다고 얘기를 했죠. 미국에서까지 내가 축구를 하게 됐다면서 정말 설렘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도하와 선생님을 포함해서 임영웅 씨 주변에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을 이렇게 계속적으로 보여주는 거 참 좋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 인연을 참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거니까요. 그리고 음악에 대해서 제작진이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음악은 저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인데 축구도 그렇다. 나에게 축구는 음악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임영웅 씨가 축구 매니아인 만큼 이제 거기에 계시는 분들과 한인분들과 축구하는 모습이 보여졌는데 나에게 축구는 음악이다. 이 축구도 전략 전술을 굉장히 창조적으로 해야 되는 분야잖아요. 그냥 체력만 좋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진짜 머리 좋은 사람들이 운동을 잘한다면서요. 그런 면에서 임영웅 씨가 축구를 하는 게 참 당연해 보였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미국에서도 이렇게 같이 축구하는 모습, 저게 임영웅 씨가 아주 건강하고 또 밝은 에너지로 음악을 할 수 있는 원천이 아닐까 싶었고요. 한편으로는 정말 축구도 임영웅 씨에게 정말 영감을 주는 원천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미루어 짐작을 좀 해봅니다. 실제로 정말 현란한 발놀림이던데요. 완벽한 개인기와 아주 출중한 축구 실력을 뽐내서 사실 축구 좋아하는 거 알았고 축구 잘하는 거 알았지만 보니까 깜짝 놀라겠더라고요. 한 골 넣기도 했었고요. 임영웅 씨가 너무 행복했다면서 그런데 너무 힘들다. 역시 축구는 언제나 옳다. 환하게 웃는 모습이 참 건강해 보이고 믿음직스러워 보였습니다. 팬들이 좋아하는 음악도 저렇게 건강하게 꾸준하게 아름답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말이죠. 마이 리틀 히어로는 팬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임영웅 씨가 준비한 프로젝트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임영웅 씨가 이제 현재 라디오 방송에 출연하는 모습도 4화에 담겨졌는데 보통 여행할 때는 굉장히 프리하게 다니는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았다면서 꽃단장하는 임영웅 씨 모습이 착 포착이 됐습니다. 중요한 날이라면서 설레기도 했었고요. 임영웅 씨가 간 곳은 우리가 이미 다 라디오로 보이는 라디오로 봤던 프로그램이죠. 현지의 최고 라디오 채널이라고 하는 라디오 코리아의 어서옵쇼에 출연을 했습니다. 임영웅 씨가 생방송을 앞두고 목소리가 잠겼다면서 이병헌 씨 성대모사를 하는데 달콤한 인생, 광해 이런 명대사 따라하는 거 보니까 놀랍더라고요. 성대모사라고 하는 게 그 사람에 대한 자세한 관찰이 없으면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성대모사가 원래 목을 푸는 방법은 아닌데 라디오가 오랜만이라 2, 3년 만에 처음 하는 거니까 목도 풀 겸 긴장도 풀 겸 겸사겸사 해봤다. 임영웅 씨도 방송 전에 저렇게 긴장하기도 하는구나. 색다른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방송에 들어가서 그간에 있었던 자세한 이야기들을 풀어놨잖아요. 런던보이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뮤직비디오 찍으려고 런던에 갔었는데 그때 느낌이 너무 좋았고 한국에서 부슬부슬 비가 오니까 그 런던이 생각이 나면서 영감이 스쳐 지나가서 30분 만에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이미 준비된 싱어송라이터가 아닌가 싶어요. 어떻게 30분 만에 곡을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라디오 방송에서도 초등학교 6학년쯤부터 가수를 꿈꾸게 됐다라고 설명을 했죠. 진달래꽃이란 노래를 너무 잘 불러서 노래를 잘한다라는 얘기를 듣고 난 이후에 가수를 꿈꿨다고 했죠. 노래방을 갔는데 그때 이제 노래 처음으로 잘한다는 얘기를 들어봤다고 했잖아요. 임영웅 씨 별명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고요. 저는 빵웅이라는 별명 참 좋더라고요. 임영웅 씨가 이렇게 라디오에 출연하는 것에 대한 이유를 설명했잖아요. 콘서트에 오고 싶어도 오시지 못하는 분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임영웅 씨의 모습을 궁금해하는 많은 팬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LA까지 가서도 라디오 스케줄, 심지어는 그게 이제 보이는 라디오니까 유튜브로 한국에 계신 분들도 볼 수 있었잖아요. 저는 방송 직전에 메이크업도 안 하고 앉아서 그걸 봤었는데요. 이런 소통, 팬들과 소통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축은 물론이고 또 실시간 라이브 방송이나 영웅본색이나 같은 컨텐츠 그리고 콘서트 이런 그 현지의 라디오 방송에 출연하고 이런 예능들까지도
팬들과 소통하는 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걸 이 마이 리틀 히어로를 쭉 보면서 제가 더 그 새삼 보게 된 부분이었었는데요. 그리고 임영웅 씨가 영웅시대에게 앞으로 자주 팬 여러분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은데 자주 만들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영화도 개봉을 해서 사실 콘서트장에 못 가신 분들이 볼 수 있도록 해줬고 티빙도 VOD가 오픈이 됐고 심지어 LA의 콘서트 모습을 볼 수 없는 가보지 못한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라도 마이 리틀 히어로 그리고 그 짬짬이 그 마이 리틀 히어로가 LA 콘서트만 보여준 게 아니라 임영웅 씨의 일상의 모습, 내가 좋아하는 아티스트의 여러 가지 취향과 생각과 마음을 알 수 있는 이런 컨텐츠를 준비를 했잖아요. 진짜 약속하면 꼭 지키는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도 이 팬들을 자주 볼 수 있는, 말하자면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걸 했으면 좋겠냐고 실시간 라이브 방송에서 물어보기도 했었는데요. 그런 소통을 참 중요시 생각하는 아티스트구나. 팬들의 마음을 읽어주고 알아주고 그리고 본인도 받은 사랑만큼 돌려주고 이게 이렇게 오고 가면 멈추지 않고 계속 발전하잖아요. 그런 모습을 구사하는 정말 올 어라운드 뮤지션이구나. 아티스트구나. 그러면서도 이렇게 군데군데 보이는 그 장난꾸러기의 모드가 주차장에서 보였는데 알고는 있었지만 어찌나 귀엽든지 차하고 생방송 끝나고 나가는 곳하고 이제 거리가 있으니까 당당하게 가면 모르실 거라면서 심지어 대담하게 팬들 뒤에 서 계시더라고요. 임영웅 씨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팬분들과 차는 저쪽에 있는데 다 거기만 보고 있으니까 심지어 몰래 저 군중 속으로 뛰어들어 볼까라는 생각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능청스럽게 탁 팬들 옆에 서가지고는 아직 안 오시나? 누구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 팬인 것처럼 위장을 하기도 하고요. 팬들이 바로 뒤에 있는데도 못 알아보시더라. 설마 있겠어? 라는 생각을 안 하신 것 같다. 아예 팬들 옆에 있을 거란 생각조차 못해서 본인이 임영웅 씨를 기다리는 척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지나가던 팬이 나중에 영웅이잖아 라고 알아봤잖아요. 그 다음이 너무 장난꾸러기 같은 거예요. 팬들 옆에 서 있었던 것도 장난꾸러기 모드였는데 정체가 발각되자 아주 놀라서 냅다 뛰던데요. 정말 달리기 잘하더라고요. 축구 실력이 여기서도 보여지던데요. 그리고 멀리서도 그냥 가지 않고 도망만 가지 않고 손인사를 막 하면서 심지어는 차량에 탑승해서도 웃는 얼굴로 웃음을 선사하면서 팬들과 인사하는 마지막까지 팬들을 아끼는 임영웅 씨의 모습이었습니다. 진짜 임영웅 씨는 팬들에게 가장 다정한 아티스트인 것 같습니다. 임영웅 씨가 폴라로이드라는 노래를 팬들에게 선보였을 때 추억이나 기억을 참 소중하게 생각하나 보다라고 생각했어요. 마이 리틀 히어로를 시작하면서도 임영웅 씨가 본인의 삶을 기록해두고 싶다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임영웅 씨한테 기억은 참 소중하구나. 이번에 이제 LA에서 그 빌딩 꼭대기에서 뮤직필름 촬영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막 설명을 하잖아요. 우선 우리들의 블루스가 미국의 날씨와 온도와 습도와 느낌이 비슷했다라고 설명을 막 해요. 우리들의 블루스를 왜 선택했는지. 그리고 뮤직필름 촬영을 마치고 임영웅 씨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33살을 추억하기 위해서 만든 뮤직필름이다. 33살의 자신의 삶의 기억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싶은 거예요. 소중하게 간직하고 싶은 사람은 하루를 허투루 살지 않겠죠. 임영웅 씨가 자신의 삶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삶도 그 사람의 사랑도 참 소중하게 생각할 줄 알잖아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이런 멘트가 나옵니다. 33살을 추억하기 위해서 만든 뮤직필름이지만 나를 사랑해주는 누군가가 보고 기뻐하면 그 또한 더없이 좋을 것 같다.
자신의 삶을 소중하게 기억하면서 그래서 하루하루를 허투루 살지 않는 것처럼 나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자신을 사랑해 주는 사람을 얼마나 소중하게 기억하겠냐. 이명웅 씨는 이런 사람이구나. 그리고 이제 외출 준비하면서 향수 뿌리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평소엔 향수 잘 안 뿌린다고 전에도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는 그렇게 뿌리지 않는데 해외에 나오면 향수를 사서 뿌린대요. 왜냐하면 나중에 한국에 돌아갔을 때 향수 병만 봐도 그때의 생각이 나서 좋더라라고 그 이유를 설명해 줬거든요. 그리고 그걸 얼마나 작은 것까지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알게 되었어요. 근데 이명웅 씨가 제일 많이 기억하는 건 사람이더라고요. 숙소로 돌아가서 소속사 직원들한테 깜짝 이벤트로 식사 대접을 할 거라고 하잖아요. 웅프라이즈. 그동안 고생한 직원들에게. 최근 5년 동안 완전 혼자서 마트 가는 건 처음이라고 얘기하면서 장을 보러 갑니다. 오징어찌개를 완성해가지고 직원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근데 뭐 한인마트 가자마자 3초 만에 들통이 나던데요. 근데 꼼꼼하게 적어온 오징어찌개 레시피에 필요한 제품을 꼼꼼하게 체크하면서 좀 긴장하기도 하고 요리를 해야 되니까 설레기도 하면서 장보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징어찌개 도전을 하는데 다 까먹은 거죠. 그래서 어머니한테 순간순간 전화해서 저 방법을 전수받습니다. 어슷썰기 하라고 했는데 이명웅 씨의 어슷썰기는 좀 남다르던데요. 그래서 보는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기도 했고 10인분을 하는데 와 진짜 그 큰 냄비에다가 저렇게 많이 하면 맛있게 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손도 커가지고 손이 참 곱던 그대 아니고 손이 참 크던 영웅 씨. 아주 큰 냄비에다가 야채를 잔뜩 재료를 아낌없이 넣어가지고 오징어찌개를 끓이고 두부 부치면 되게 잘하더라고요. 밀가루가 없어서 계란물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잘 썰어갖고 예쁘게 차려진 거 보니까 요리를 또 하면 잘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오징어찌개 고춧가루 막 한 움큼씩 이렇게 넣고 찌개를 저으면서 왜 그 동화 같은 데 보면 마녀들이 스프 이렇게 끓이듯이 오징어찌개를 이렇게 저으면서 맛있어져라 이렇게 주문을 외워서 웃음을 주기도 했습니다. 처음에 찌개를 끓이면 간을 못 맞춰 참 애를 먹기 마련인데 청양고추, 마늘, 파, 오징어를 탁 흠뻑 넣고 끓이면서 이명웅 씨가 맛이 없으면 어떻게 하지 걱정을 좀 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본인이 열심히 끓인 걸 알기 때문에 회사분들이 리액션을 해줘야 되는데 맛이 없으면 리액션 하기가 곤란하지 않겠냐면서 이명웅 씨가 정말 속 깊은 사람이구나. 맛이 없어도 맛있다고 리액션 해주는 게 불편할까봐 맛있게 만들려고 했다. 요리를 하면서 저런 마음? 초콜릿이란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요리는 그 사람의 마음이라는데 그 음식이 맛이 없을 수가 없겠구나 싶었어요. 그러면서도 배달 음식을 준비를 해서 혹시나 맛이 없을 수도 있는 그 상황에 대비해서 그렇게 말하진 않았지만 살짝 준비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맛있게 직원들이 먹으니까 저도 안심이 되던데 잘 드셔주셔서 좋았고 이렇게 잘 드실 줄 알았으면 진작 할 걸 그랬다. 기회가 되면 또 한 번 대접해드리고 싶다는 마음을 표현했죠. 가장 무서워하는 게 요리라는데 공손한 정수리로 저는 이 자막이 참 좋더라고요. 공손한 정수리로 진짜 열심히 오징어찌개를 만드는 마이 리틀 히어로 이명웅 씨. 그가 늘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은 자신을 아껴주는 사람들에 대한 고마움이었습니다. 그리고 방송 끝자락에 공개된 연애편지 뮤직필름 너무 좋아요. 저는 연애편지 이 노래 진짜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나지막히 불러주는지 말해주는지 속삭여주는지 알 수 없는 아주 멋있는 창법으로 진짜 감동해서 헤어나오기가 어렵더라고요. 여유와 힐링이 가득한 LA 일상 속에 솔직담백하게 그려지는 이명웅 씨의 진짜 모습이 담겨져 있는 마이 리틀 히어로. 이제 에피소드 하나만 남겨놓고 있네요. 이 선공개된 영상에 보면 의문의 남자가 나오는데요. 제가 힌트를 하나 드리면 그 의문의 남자가 진짜 이명웅 씨가 정말 좋아하는 아주 특별한 분이라고 합니다. 상상 초월하는 그 게스트는 누구일지 다음 주가 더욱더 기대가 되네요.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